NBA에서 가장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산 득점 1위에 빛나는 카림 압둘자바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마이클 조던의 파이널 6전 6 우승이 최고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어쩌면 영영 깨지지 않을 것 같아 불멸의 기록이라고 평가되는 업적을 남긴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유타 재즈의 레전드 존 스탁턴입니다. 현역 시절 무려 9년 연속으로 어시스트 왕을 차지했던 그의 통산 어시스트 기록은 15,806개로 2위인 제이슨 키드와의 기록과 3,795개라는 엄청난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신장은 185cm에 체형마저 호리호리했던 그가 어떻게 NBA에서 이런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지 어시스트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존 스탁턴은 1962년 3월 26일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동네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스탁턴은 농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왜소하고 귀여운 꼬마였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도 그의 키는 170cm에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 농구 선수를 꿈꾸기에는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손은 무척 커서 농구를 할 때 공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고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패스를 공급해주는 능력이 탁월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곤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면서 그의 능력은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키가 훌쩍 크는 기적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슈팅 감각과 침착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 내 주전 자리를 꿰찼고 19살 때 워싱턴 지역 내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로 인해 졸업을 앞둔 시점에는 몇몇 대학들의 관심을 끄는 선수가 되긴 했으나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대학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농구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지만 곤자가 대학에서 유일하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면서 대학교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도 스탁턴은 백업 포인트 가드 역할을 수행했는데 탁월한 패스 능력에 57%의 사기적인 야투 성공률까지 기록하면서 얼마 안가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던 키도 180cm를 넘기면서 걱정을 덜고 농구에만 매진했습니다. 해마다 스탁턴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20.9득점, 7.2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웨스트 코스트 컨퍼런스 MVP로 선정되었고 교내 최초로 1000득점과 500 어시스트를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거쳐온 학교들이 유명세와는 거리가 멀어 유럽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자는 조언을 받기도 했지만 4년간 대학 무대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스탁턴은 1984년 NBA 드래프트에 과감히 참가 신청서를 냈고 1라운드 16번째라는 다소 높은 순위로 유타 재즈의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를 선택한 레이든 감독은 스탁턴을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각도로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천부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루키 시즌의 스탁턴은 백업 가드로 기용되면서 경기 감각을 익혔고 짧은 출전 시간에도 평균 5.1 어시스트, 1.3 스틸을 기록하면서 올 루키 팀에도 뽑혀 기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세 번째 시즌까지는 팀 내 리키 그린이라는 주전 포인트 가드가 있어 코트 위에서 오랫동안 뛸 수는 없었지만 10-20분이라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무대를 모두 경험하면서 단 한 경기도 결장하지 않는 꾸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네 번째 시즌인 87-88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물려받았고 유타 재즈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는데 1년 늦게 들어왔지만 벌써 평득 20점을 꼬박 넣어주면서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던 파워포워드 칼 말론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림을 공으로 배달하는 메일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칼 말론과 최고의 타이밍에 받기 좋은 위치로 공을 배달해주는 스탁턴 콤비의 조합은 알고도 못 막는 전술이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와 주전으로 호흡을 맞춘 첫 번째 시즌, 스탁턴은 또 82경기를 모두 출전하면서 평균 14.7득점, 13.8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57.4%라는 놀라운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팀 성적도 올라갔고 팀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무대 경험도 가지고 있던 스탁턴은 1라운드에서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포틀랜드를 3승 1패로 잡아내고 2라운드에 올랐고 매직 존슨과 압둘 자바가 있던 LA 레이커스와도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쳐
펼쳤는데요. 아쉽게 탈락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차전에서 어시스트 24개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꽃피기 시작한 시즌이었습니다. 90년대 NBA 최고의 선수를 뽑으라면 마이클 조던, 최고의 듀오를 뽑으라면 스탁턴 말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던 둘은 1993년 올스타전에서 공동 MVP로 선정되었고 코트 밖에서도 가족들과 서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진 말론과 어시스트의 대가가 된 스탁턴은 9년 연속 어시스트 왕좌를 호령하면서 커리어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플레이오프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의 능력은 어시스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데뷔 시즌에 20%도 안 됐던 3점슛 성공률을 매일 1000개가 넘는 슛을 던지면서 40%대까지 끌어올렸고 경기당 평균 3개의 스틸을 걷어내면서 스틸 왕에도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는데 아직 NBA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는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었지만 90년대 초반 유타 재즈는 번번이 1, 2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는 아쉬움을 맛봤는데 득점을 책임지던 말론이 팀 공격에 의존해 다소 낮은 생산성을 보여준다는 것과 다른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3핏을 달성하고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로 떠났던 94년과 95년 두 시즌 동안 스탁턴은 팀의 정규 시즌 최다승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는 데 일조했고 말론과 사이좋게 2년 연속 퍼스트 팀에 뽑히면서 기분 좋게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당시 백투백 우승을 거머쥐었던 하킴 올라주원의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 파이널 무대를 앞두고 탈락했습니다. 유일한 아쉬움인 우승에 대한 갈증은 파이널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점점 커져만 가고 있던 와중 몸 관리를 워낙 잘해온 말론은 1997년 정규리그 MVP로 선정되었고 제프 호나색, 브라이언 러셀 등 주전 선수들도 한층 성장하면서 순조롭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앞길을 가로막던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도 5차전을 잡아내면서 시리즈 우위를 가져왔고 팽팽하던 6차전에서 100대100 동점에 경기 종료까지 2.8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클러치 상황에서는 말론보다 한층 강심장이었던 스탁턴이 3점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12년을 도전한 끝에 NBA 파이널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상대는 무려 4번의 우승을 따낸 디펜딩 챔피언 시카고 불스였고 심기일전하고 치른 1차전은 리드가 수십 번 바뀌는 접전이었는데요. 스탁턴은 16득점, 12어시스트와 함께 7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말론은 중요하던 자유투도 모두 놓치면서 2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홈으로 돌아온 3, 4차전은 모두 잡아내면서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으나 5차전 식중독 증상이 있던 조던에게 38득점을 헌납하면서 시리즈 우위를 다시 뺏겼습니다. 그리고 6차전에서도 4쿼터 시작할 때까지는 6점차 리드를 잡고 있었지만 3번의 턴오버로 점수를 다 따라잡혔고 클러치 타임 때 스탁턴은 마이클 조던이 슛을 쏠 거라 예상하고 더블팀을 갔지만 작전 타임 때 한 수 앞을 내다봤던 조던은 스티브 커에게 공을 빼줬고 커가 위닝샷을 성공시키면서 첫 우승 기회를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어느새 전성기에서 슬슬 내려오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스탁턴과 말론은 가슴 아픈 기억은 뒤로하고 97-98 시즌에 투지를 불태웠고 또다시 서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샌안토니오, 레이커스를 차례대로 격파했는데 그중 픽앤롤 수비에 취약해 매번 고생했던 상대인 샤킬 오닐은 칼이 가는 방향은 단순했고 존이 주는 패스 역시 쉽게 뺏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존 스탁턴과 칼 말론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작년에 이어 파이널에 오른 유타 재즈는 시카고 불스를 2년 연속으로 상대해야 했는데 스탁턴은 75%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해 팀 내 최다 득점인 24점을 뽑아내면서 1차전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부터 4차전까지 내리 3경기를 내주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고 6차전 마이클 조던에게 마지막 더샷을 포함해 45득점을 헌납하면서 2승 4패로 결국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스탁턴은 말론과 함께 유타에서 5년간 더 함께하면서 말론의 최고령 MVP 수상을 축하해주고 스탁턴은 결장 없이 모든 정규 시즌 경기를 소화하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로 어시스트와 스틸을 쌓아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파이널 무대에는 오를 수 없었고 2000년대를 맞으면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던 스탁턴은 200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년간 프랜차이즈 스타로 헌신한 스탁턴을 위해 유타 재즈는 그의 등번호인 1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고 그의 동상까지 세워주면서 레전드를 위한 마땅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서 화려하면서도 한결같았던 그의 농구 커리어도 막을 내렸는데요.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균 10.5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대기록을 세웠고 동료 칼 말론처럼 근육질도 아니었지만 19시즌 동안 2시즌 빼고 정경기를 출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스탁턴은 프로 선수에게 아픈 건 변명이 안 된다는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말을 늘 기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버는 게 프로이고 아프다고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그가 매일 변하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넘볼 수 없는 역대급 기록과 함께 그를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